자, 제 예상대로 무명전설 탑10의 나머지 5명, 탑10 이룬혜, 장한별, 이창민, 박민수, 정연호 5명의 멤버들도 뉴스파이터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무명전설 최종전이 방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를 못 봤다. 와, 과연 누가 이길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평가는 전부 다 후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마지막 최종이고 마스터의 점수보다도 어찌 본다면 국민들의 선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건 뭐 저 혼자만의 예상입니다만 결국 최종 결승전의 종합순위는요, 신곡 스밍, 무대 조회수, 대국민 투표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연예인 판정단, 그러니까 뭐 마스터단이라고 할게요. 마스터단의 점수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앞서 이 무명전설의 국장님이 이러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최대한 국민들의 선택으로 최종 결정을 내고 싶어서 배점을 크게 잡았다. 자, 그런 흐름이라면 마스터단들이 이 국민적 투표를 받게 될 가수들에게 혹평을 한다거나 낮은 점수를 준다거나 그런 모습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오디션도 그렇지만 특히 무명전설은 더더군다나 시청자분들의 선택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만큼 아마 더 그럴 겁니다. 결국에는 마스터단의 점수는 큰 역할을 하기보단 미미한 차이점을 만들어내게 될 뿐이었다. 이런 예상이 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방증이 뭐냐면 이 무명전설 국장님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 뒤로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새로운 얼굴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과정도 힘들었고 트롯판도 잘 몰랐었다. 그렇다고 이미 알려진 가수를 재탕, 3탕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가수들을 출연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K-트롯을 알릴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이번 코첼라 무대에서 빅뱅 대성의 날바기순 무대를 보고 많이 느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K-소울을 세계적으로 전파하고 싶었고 출연자들 역시 육각형에 맞는 친구들을 많이 뽑으려 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 또 걔야? 또 걔네. 이미 얼굴이 지겹도록 알려진 가수들이 나온다면 팬들은 보겠지만 기본적인 시청자들이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과감한 도전, 정말 무에서 시작한 무명들로 한번 전설을 만들어 보자. 서사를 같이 쓰고 싶었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시작부터 팬덤 싸움을 시킨다.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다. 그래서 유명인이냐 아니냐보다 사실 무명전설의 무명이 더 많았다. 이름값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창민 역시 진정성 있게 불렀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유명해서 올라간 게 아니다. 유명 가수들도 노래를 잘하는 것과 진정성 있는 것 중 진정성에 한 표를 줬다. 노래가 아쉬워도 간절함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좀 더 우선시하여 뽑게 되었다. 잘생겨도 간절하지 않으면 탈락이었다. 그런데 우리 출연자들은 탑10 모두가 잘생기고 간절하며 예의가 발랐다. 분위기가 인기가 있다고 애매하다면 흐려질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이번 12회차 마지막 무명전설 최종회 1등은요. 상금도 1억 원을 받고 세컨하우스까지 받으며 유명 디자이너의 정장까지 그야말로 제작비를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돈으로만 환산해서 줬다면 우리는 의식주를 다 제공하고 싶었다. 공개된 것들 외에 유명 디자이너의 정장도 제작해 줄 거다. 그 의상을 입고 행사를 하기를 바란다. 일대기를 담은 영화도 7월 정도에 개봉 예정이다. 놀랍죠? 1등에 일대기를 담은 영화도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스케일이 남달라요. 스핀오프 프로그램도 우승자의 이름으로 제작을 할 것이며 팬미팅도 크루즈에서 하게 될 것이다. 다른 데서 안 하는 것들을 아이디어로 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야, 요 팬미팅 할 때 크루즈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 엄청난 규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뷰하는 가수분들 중에 한 분이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도 크루즈에서 좀 취재를 해보고 싶네요. 자, 뭐가 됐든 우승자 영화는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사부터 콘서트까지 무명의 서사를 담은 영화를 만들어 팬을 위해 개봉을 한다고 해요. 우리 애가 저렇게 컸네 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어떨까? 단체 관람도 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다양한 걸 주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방송분도 다 나갔다고 해요. 통편집하여 사람들에게 안 좋은 얘기를 듣지 말고 다 내보내자라고 해서 다 내보냈다. 1등한 사람에게도 충분한 베네핏, 이점을 주고 싶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잘 되기 위해 다 쏟아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다행인 건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노이즈나 공정성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노이즈 마케팅, 그러니까 어그로를 너무 끌어가지고 안 좋은 사건으로 화제가 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정성 있는 편으로 이 무명전설이 지금 평가받고 있는 건 이런 국장님이 어떤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명 가수들이 드디어 이 정말 많은 국민분들의 어찌 보면 두 자릿수 시청률까지 달성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시점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이 유튜브 조회수를 또 검색을 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가수들의 파급력을 본다면 여전히 성리가 1.6만 회, 장한별이 1.5만 회, 하루가 4,900회로 세 사람의 3파전이 여전히 강세를 이루고 있는 현재 상태이고요. 지금 이 무명전설이 11회차 전곡 듣기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여기 썸네일 가수들을 보면 탑3 멤버들을 꼽아놨습니다. 성리, 장한별, 이룬해. 자, 그러니까 계속하여 1등은 성리 씨가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장한별 씨가 바싹 뒤를 쫓고 있다면 이 마지막 3위, 세 번째 자리의 경쟁이 굉장히 강력한 상황으로 저는 좀 예상이 됩니다. 유튜브에서도 성리 씨가 112만 회, 하루 씨가 58만 회, 장한별 씨가 73만 회, 이룬해 씨가 44만 회, 여전히 4파전이기 때문에 결국엔 저는 강력한 이 우승 후보를 좀 순서를 꼽는다면 성리, 장한별, 하루가 탑3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다크호스가 바로 이룬해 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탑5에서 탑7까지는 나머지 가수들의 굉장히 미미한 차이로 결정이 나게 되지 않을까. 나머지 멤버들은 사실 점수 차이가 굉장히 미미한 편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명전설이 마지막까지 생방송 문자 투표에 대한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0번부터 9번까지 탑10 멤버들의 이 자신을 홍보하는 짧은 인스타그램 영상이 모조리 공개가 됐습니다. 자, 성리 씨부터 보면은 9번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손으로 굿자를 만들었고, 이룬해 씨도 8번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장한별 씨도 자신의 넘버 6번을 이렇게 공개해서 보여주고 있고, 황윤성 씨도 7번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성 씨도 어찌 본다면 상당한 다크호스 중에 한 명이겠죠. 탑5 안에 거의 무조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루 씨 역시 5번을 이렇게 손바닥을 펼쳐 보이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초반에는 성리, 하루 두 사람의 대결 구도로 흘러갔다면 이제는 장한별 씨가 가운데 탁 들어오면서 탑3 멤버가 상당히 좁혀졌고요. 그 외에는 이룬해 씨가 아마 3, 4위 중에 한 자리를 꿰차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예상과 유일하게 들어맞는 건 성리 씨가 1등을 달리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하루 씨가 장한별 씨와 지금 상당히 승부를 펼치고 있다. 근데 유튜브와 신곡 점수 등은 사실 장한별 씨가 대국민 투표까지 더 높습니다만 하루라는 가수에게는 아침마당 때에 많은 투표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생방송 문자 투표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황윤성 씨가 또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있고 이찬원 씨의 팬분들도 황윤성 씨를 굉장히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1등은 저는 뭐 사실 성리 씨가 유력하다고 보는데 2등부터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이게 순위가 장한별 씨가 진짜 치고 올라가서 성리 씨와 미세한 차이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하루 씨가 장한별 씨를 생방송 투표에서 이기면서 오히려 2등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룬혜 씨가 하루 씨를 밀어내면서 간발의 차이로 탑3를 차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이창민, 박민수, 김태웅, 이대환, 정연호, 이 나머지 멤버들의 상황을 좀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5명 대 5명으로 나뉘었죠. 아무래도 탑5에 들어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탑7 안에는 지금까지 유튜브 조회수와 이 신곡 음원 점수를 합산했을 때 김태형 군이 생각보다 많이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창민 씨도 만만치 않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창민, 김태용 두 사람이 유력하고 만약 이걸 엎어낸다면 박민수 씨 정도가 가망성이 있는데, 사실 이대환, 정연호 두 사람은요, 이 유튜브 내에 조회수를 봐도 그렇지만 초반에는 12만 회, 12만 회, 12만 회로서 어찌 본다면 세 사람의 유튜브 조회수가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김태형 군의 유튜브 조회수는 낮았던 반면, 사실 이 자신의 결승 투표를 독려하는 영상에서는 오히려 김태형 군이 3,700회, 박민수 씨가 1,200회, 이창민 씨도 1,700회, 정연호 씨도 1,200회, 이대환 씨도 1,700회, 김태형 군이 또 팍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정확한 평가라고도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꼽는 건 요렇다. 성리, 장한별, 하루 세 사람이 탑3를 차지하거나 다크호스인 이룬혜 씨가 탑3를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라는 해석입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성리 씨를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성리 씨가 잘한다 했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올라갈 정도야? 근데 이미 인스타 숫자도 1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나아가서는 한 번의 패배 말고는 전승입니다. 전승. 그리고 마스터와 관객 점수도 상당히 고점이에요. 거기에 각종 스밍 결과가 1등입니다. 여기에는 신곡이랑 이제 유튜브가 있겠죠. 그럼 이거 생방송 투표가 사실 아무리 안 나와도 기본 이상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서도 준수한 편일 거예요. 이미 어우성, 네, 어우성 이런 말 나오죠. 어차피 우승은 성리다, 막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생방송 문자 투표에서 지금 유튜브와 신곡 각종 점수에서 치고 올라가는 장한별 씨, 그리고 아침마당 때에 10만 표가 넘어가는 득표를 받았던 하루 씨의 이 문자 투표 점수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건 정말 뚜껑을 까봐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제가 상세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 씨의 팬분들도 황윤성 씨를 좋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워낙 두 사람이 절친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도 알아본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 곁에 있어준 한 사람이 바로 이찬원 씨다, 하트도 요렇게 보여주기도 했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가수들이, 정말 무명 가수들이 이렇게 MBN 뉴스파이터에 등장을 해서 본인의 이야기로 시간을 꽉 채우는 경험을 했을 때 분명히 남다름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번 무명전설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뭐 생방송 투표는 당연하고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바로 유튜브 조회수였습니다. 여기 보면 요번에 또 화요일 날 결승 투표를 독려하는 가수들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영상들의 조회수도 사실 스밍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조회수에 차이가 보였다. 성리 씨가 10,000회, 이룬혜 씨가 2,900회, 황윤성 씨가 2,500회, 이창민 씨가 1,000회, 정연호 씨가 893회, 하루 씨가 3,600회, 장한별 씨가 9,900회, 박민수 씨가 786회, 의외로 김태훈 군이 3,000회, 그리고 이대환 씨가 1,200회. 자, 이걸 보면 뭘 느낄 수 있냐? 제가 장담을 하진 못하지만 제 예상으론 아마 높은 확률로 이 조회수 기준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상위권을 꼽아볼게요. 만뷰의 성리씨, 2,900회의 이룬혜, 9,900회의 장한별, 3,600회의 하루. 놀랍게도 황윤성 씨가 2,500회 정도인데 황윤성 씨보다 높은 게 김태훈 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6명이 지금 굉장히 박빙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높은 건 사실 성리 씨와 장한별 씨다.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명 중에 탑3에 들어간 게 또 하루 씨다. 아마 하루 씨의 생방송 문자 투표가 아침마당 때 투표를 해줬던 10만 표가 넘는 그 표수가 몰리면 엄청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 상위권인 가수들이. 근데 어찌됐건 이 유튜브 조회수 기준으로 본다면 성리 씨와 장한별 씨와 하루 세 사람이 지금 3파전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온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 유튜브 무대 스밍은 노래 아니다. 노래는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만 노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들의 이야기가 정말 절실하고 전설이 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점수도 쳐줬으면 한다. 노래만 잘하는 사람을 원했다면 타 프로그램처럼 유명하고 팬덤이 많고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방송을 시작했을 거다. 무명전설은 시청률이 처음부터 어마어마했던 게 아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하나하나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노래가 늘고 익숙해지고 팬들이 붙고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굉장히 감격을 많이 했다. 팬카페 이야기부터 고깃집을 갔는데 고기를 더 주시더라. 그야말로 감동을 했던 이야기를 말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이 사람들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서사들이 시청자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고 힘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 기획 의도에 잘 맞는 회차가 바로 이번 마지막 최종 결승전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노래를 듣는다면 더 울림이 있지 않을까 싶다. 누가 노래를 더 잘해? 그건 지금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감히 얘기하자면 누가 더 고음을 내고 누가 더 테크니션을 잘 하는가는 크게 의미가 없다. 누가 좀 더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느냐? 그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다. 특히 평소보다 무려 30분이나 앞당겨진 9시 10분부터 3시간 반 정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시간 끄는 진행 없이 결과도 바로 발표하고 광고도 없다고 해요. 3시간 반을 꽉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꼭 본방사수를 우리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전체 점수가 5,000점이지만 그 중에 64%가 국민들의 점수로 인해 뽑히게 된다. 우리가 뽑기보단 국민들이 뽑아달라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다거나 제작진의 주관적 입장은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뽑은 친구가 스타가 된다면 아마 내가 뽑아준 스타라고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 무명전설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딱 이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쉽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룬혜 씨가 사실 그 당뇨도 지금 있는 형태라고 했고 또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 아직은 남아 있어서 이게 뭔가 붓기도 많이 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요 키도 정말 크고요.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얼굴도 작고요. 또 최근 살이 빠져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율이 굉장히 아이돌에 가까운 비율입니다. 화면에서도 기럭지가 길쭉길쭉하게 나오시잖아요. 실제로 보면 더 길쭉길쭉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
콘서트 현장에 가셨을 때 뭐 이룬혜 씨가 이제 탑7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전국 투어 콘서트를 또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땐 탑7 여부를 떠나서 일단 탑10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탑10에 선정된 현재 가수분들은 제 생각엔 아마 거의 다 전국 투어 콘서트에 참석을 하지 않을까. 이때까지 역대 오디션 프로그램 콘서트가 그랬기 때문에 이룬혜 씨도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등장을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가서 보시면 야, 이룬혜 씨 생각보다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이 좀 굉장히 닿았던 것 같아요. 이룬혜 씨가 실제로 보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차분하고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굉장히 밝기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뵀을 때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과할 정도로 차분하고 또 눈물이 많아요. 이 눈물이 많다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재되어 있는 슬픔이 많은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룬혜 씨를 보고 인터뷰를 했을 때는요, 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슬픔이 눈빛을 통해 이렇게 좀 뚫고 나오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는 많이 웃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느끼하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본 이룬혜라는 이 사람은요, 내재되어 있는 슬픔이 있는 그런 참 차분하고 눈물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이라는 게 본인이 공개할 게 재밌는 게 이룬혜 씨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구독자가 6,100명 정도 돼 보입니다. 공식 팬카페도 이렇게 딱 정보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룬혜 제가 한번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룬혜라고 검색을 하시면 구독자 현재 6,105명인데 150명인데 아마 이게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가 있겠죠? 여기 가면은 최근 2개월 전까지 이룬혜 씨가 노래를 불렀었던 커버곡들이 이렇게 쫙 올라와 있어요. 아버지의 등, 즐겨봐요, 이보시게 이런 노래들이 있고 아마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뭐 엄청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이룬혜 씨가 또 어떤 컨텐츠를 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구독해 두시고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찌됐건 무명전설이 이제 결승전에 돌입을 하면서 최종 우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근데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 이미 탑7이 결정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튜브 조회수라던가 음원 스밍 순위라던가 대국민 투표 순위라던가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예상한 내용이 딱 적중을 했습니다. 이번 결승전에 10명의 도전자가 자신들의 삶을 녹여낸 곡으로 진심을 전할 예정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인생곡 미션이 될 거다. 제 말대로 인생 명곡 미션이 꾸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 무명 시절을 견디며 느꼈었던 이 고충을 노래 한 곡에 담아내는데 제작진에 따르면 이번 결승 2차전 총점이 5,000점입니다. 5,000점. 근데 이 5,000점 중에 무려 64%, 3,200점이 국민 참여 점수로 배정이 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게 한 3,000점 정도였는데 거의 적중을 했죠. 자, 세부적으로 보면 실시간 문자 투표가 2,000점, 결승 1차전 국민 투표 점수가 400점, 신곡 스밍 영상이 300점, 음원 점수가 300점, 온라인 응원 투표 점수가 200점입니다. 어마어마한 점수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앞에서 받았던 1차전 1,000점. 근데 이것도 차등 점수가 돼서 100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1등하고 꼴등이. 근데 2차전의 배점이 무려 5,000점인데 여기에서 3,200점이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국민들의 선택. 그러니까 사실 5,000점 중에 1,800점이 2차 무대 점수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3,200점이 무려 국민들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실시간 문자 투표건. 결국 1등의 점수 차가 굉장히
극소량이라고 할 수 없죠. 굉장히 아주 작은 소수의 점수 차가 될 거다. 제 예상으론 100점 이내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에서 발표한 것처럼 실시간 생방송 문자 투표가 2000점이나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판가름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 눈치 빠르게 기억하신 분들은 이미 감을 잡으셨겠지만 자기 국민들의 선택도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차등 배분됩니다. 차등 배분. 그러니까 뭐 1등한 사람이 2000점 다 가져가고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한 10등한 사람이 막 200점 가져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마 10점 정도씩 차이가 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차이 난다면 100점씩 차이가 나겠죠. 1등이 2000점, 그리고 10등이 100점씩 차이라면은 1000점이겠죠. 요런 식의 점수 차가 나겠지만 만약 100점 차이가 아니라 10점씩 차이가 난다면 마지막 등수의 이 참가자도 결국에는 100점밖에 줄지 않은 1900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 국민투표의 점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국민투표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높은 점수 차이로 최종